안녕하세요, 희은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바다에 녹아있는 소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여름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 바닷물을 맛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무슨 맛이 났나요? 네, 짠맛도 났을 거고요. 뒤에 아마 쓴맛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바닷물에 수영을 하고 나왔을 때 하얀 가루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바닷물 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증발한 뒤에 하얀 가루가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하고요. 염류에는 아까 짠맛이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네, 짠맛이 가장 많은 양을 분포하고 있고요. 그쵸? 소금이 될 거고요. 소금은 다른 말로 염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쓴맛이 났다고 했잖아요. 이 쓴맛을 내는 게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그 밖에도 황산 마그네슘과 황산 칼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류가 이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염류를 해수 1000g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온 개념이 염분이라는 개념입니다.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걸 염분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실용염분 단위 PSU 또는 퍼밀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퍼밀이라는 단위는 약간 퍼센트와 비슷하지 않나요? 네, 퍼센트는 백분율로 100분의 1 단위죠. 근데 우리는 지금 100g에 들어있는 걸 찾는 게 아니고 1000g에 들어있는 걸 염류의 총량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퍼센트가 아니고 0을 하나 더 붙입니다. 100에 1000이 될 때 0이 더 하나 붙는 것처럼 0을 하나 더 붙여서 퍼밀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염분은 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지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볼게요. 염분은 이렇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 요인, 강수량과 증발량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인데요. 우리가 해수를 소금물이라고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 소금물이 염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염분이 높아지면 짜져요? 아니면 싱거워져요? 염분이 높다는 거는 짜다는 걸 의미하고요. 염분이 낮다는 거는 싱겁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쵸?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면 염분이 높은 거니까 1000g 속에. 자, 그럼 이거를 생각하면서 다음 걸 볼게요. 그럼 강수량과 증발량을 보면 적도에서는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강수량은 어때요? 눈과 비가 내려서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요. 증발량은 네, 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니까. 지금 적도 부근에는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증발량보다. 그럼 물의 양이 많아지죠. 전체적으로. 그럼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어때요? 싱거워지잖아요. 싱거워진다는 거는 소금물에서 물의 양이 많아지면 싱거워지잖아요. 염분이 어때요? 네, 낮죠. 그리고 20-30도, 위도 20-30도 부근은 저위도, 중위도 부근인데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증발량은 물이 작아지는 거니까 증발량이 많다는 거는 물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고요. 소금물에서 물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소금의 양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짜집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천수의 유입 보겠습니다. 하천수는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입니다. 그럼 하천수가 유입된다는 거는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걸 의미하고요. 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는 싱거워지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해양의 중앙부는 염분이 높습니다. 빙하의 해빙과 결빙 보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어때요? 물의 양이 많아지죠? 물의 양이 많다는 거는 싱거워지는 겁니다. 염분이 그쵸? 낮아집니다. 그리고 해수의 어느 내역은요? 얼면 물의 양이 줄어들죠? 짜져요. 염분이 높습니다. 이렇게 염분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주변 해수의 염분 분포를 보겠습니다. 서해와 동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해가 더 염분이 높을까요? 동해가 더 염분이 높을까요? 어디가 더 짤까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네, 동해가 더 짭니다. 동해바다와 서해바다를 가보셨으면 동해바다가 더 짠 걸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동해바다가 더 짭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요. 강물이 다 서해 쪽으로 유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해 바다는 큰 강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하천수의 유입이 많으면은 염분이 낮게 되겠죠. 서해 쪽에는 염분이 동해보다 낮습니다. 그 다음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면요. 우리나라 강수량은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강수량의 요인을 받아서 강수량은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염분이 낮아지는 거죠. 여름에 염분이 더 낮아지고 겨울에 염분이 더 많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염분비 일정 법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해와 서해가 염분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각 바다마다 이렇게 1000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염분이 다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일정 법칙이 뭘까요? 염분이 다른데요? 네, 염분은 각각 다르지만 이 염분 안에 들어있는 비율이 다 동일합니다. 염분 안에 들어있는 각각 염류의 비율이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30g 안에 23.3g이 들어있는 걸 100을 곱해서 %로 나타나면 한 77% 정도 됩니다. 계산해보면. 그 다음에 얘도 25.6을 여기 33g, 동해바다는 33g이네요. 곱하기 100을 하면 얘도 거의 77%가 나옵니다. 그 다음 얘도 31.1g을 40g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77%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 염류 안에 그 비율이,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서 뭐는 달라진다? 전체적인 염분은 달라지지만 그 염분 안에 녹아있는 전체 염류에 대한 각각의 염류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의 비율, 황산 마그네슘의 비율,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이 항상 동일하다는 걸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염화 나트륨은 어느 해역을 가나 77%, 염화 마그네슘은 어느 해역을 가나 10%, 황산 마그네슘은 어느 해역을 가나 4.74% 이런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염류의 양, 그러니까 1000g 안에 있는 전체 염분의 양은 동일하지 않으나 염분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친구들이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선생님이 같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내용이 많았는데요. 고생 많았습니다. 훌륭한 설명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